오늘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처음으로는 우리 금요일에 실적이 나왔었던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산까지 아울러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월에 외국인들 연일팔자였었잖아요. 뭐 삼성전자 30거래일 이상 매도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과 조선은 담았다는데요. 지금 자리 우리가 그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조선주들 최근에 좀 조정 나왔잖아요. 네.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네.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선주들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수주 잔고가 이미 2027년도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소에서 뭔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조선소 가동이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눌러주는 조정은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기회다. 조선도 방산도 동일한 시각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방산이나 조선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피해를 볼 만한 섹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선은 오히려 지금 미대선 결과에 따라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방산이랑 조선이랑 공통점이 이게 주가 오르는 게 어떠한 기대감, 테마 이런 거보다는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시크릿컬 업종이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좋았다가 꺾였잖아요. 피크아웃이죠. 네, 피크아웃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봐봐야. 모르지만 예. 아직 모르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성으로 인해서 빠진 게 그러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화장품도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경기를 타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이랑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조선이랑 방산은 주가가 조정이 깊게 안 나오고 계속 우상향할 수 있었냐에 대한 그런 힘이 되는 밑바탕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실적 모멘텀이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사실 이제 조선 3사 실적이 모두 다 오픈이 됐잖아요. 네. 결과가 다 전해진 건 금요일인데요. 실적 기대감만큼이나 그럼 주가도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금요일의 시세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오션은 뭐 빨간불이지만 삼성중공업, HD현대마린솔루션, HD현대미포, 한화엔진 일제히 하락이어서 네. 이때가 기회였지만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선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살짝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이 정도는 저는 근데 쉬는 거다. 네, 주가가 사실 뭐 영원히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선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피로도는 분명히 있고 네. 뭐 빠지는 이유가 뭐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뭐 일부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아니냐.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지 이게 추세를 하방으로 돌리는 그러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지금 연말을 앞두고 포트 재구성을 한다 그러면 뭐 메이저 수급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좀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산은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방산 원체 좋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코츠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 i3 시스템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여전히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원체 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중심의 방산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일단 챙기는 전략이 맞을지 아니면 관망 아니면 공격적인 접근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데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중동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이슈들이 많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어요.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이 조선이랑 방산이 동시에 좀 빠졌어요. 네. 근데 역시나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신고가 같죠. 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트럼프가 갑자기 또 지난주 말에 해리스 후보의 지금 지지도 올라가는 소식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빠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방산이나 조선은 어떤 대선 후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명확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속에서 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쉰다 뭐 이 정도로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 그렇죠. 보여줄 건데 네. 잠깐 눌리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탑픽을 받는다면 방산조선 어떤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조금 더 눌린 조선 쪽이 조금 더 눌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조선주 가져왔습니다. 조선주 어떤 종목이에요? 조선은 사실 뭐 선사 쪽 뭐 사실 기자들도 좋은데 저는 오히려 선사 쪽이 조금 더 좋아서 저는 HD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신고가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네. 저는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주 잔고 27년도까지 꽉 차 있고 최근에도 계속 신규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컨테이너선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 이게 지금 피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에 이어서 HD 쪽에서도 미국 MRO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해군 쪽 잠수함 같은 거 수주를 한번 하면요, 그게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MRO 시장이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몇십 그게- 조, 몇백 조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요. 그럼요. 그 잠수함 하나는요, 네. 그거는 나라에서 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라던가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여기가 네.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의 그런 잠수함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가 만약에 진짜로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주가가 여기에서 있지 않고 저는 네. 좀 더 줘야 된다, 프리미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21만 원 일단 20만 단기적으로 원이요? 21만 원, 21?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1만 원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7만 원.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가긴 하네요. 일단 네. 보수적인 대응 네. 해보자. HD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이었고 시간이 괜찮아서요. 방산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코츠 테크놀로지 네. 지금도 괜찮아요? 네, 지금 방사는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시세가 나온 종목이 현대로템 네.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서 그 외단에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아직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형단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업사이드 좀 더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도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 답변 받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 볼 건데 블랙 프라이데이 11월에 앞두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굉장히 많이 팔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 가야 되는데 화장품주 안 가요. 아모레퍼시픽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세는 나오지 않았고 네. 지금 자리 화장품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모레퍼시픽은 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코스알엑스 때문에 그걸 편입해서 잘 나온 거 아니냐에 대한 평가가 많아서 좀 실적 잘 나오고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바로 음봉 네. 마감했잖아요. 근데 올렸던 부분들을 다 빼면서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독자적으로 물론 국내에서 선방을 한 건 맞지만 네. 이게 지금 미국이라던가 해외 매출이 코스알엑스 효과로 인해서 그게 더해지면서 지금 올라간 거지. 이게 자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뭔가 잘 해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렇게 빠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코스알엑스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고 네. 해서 목표 주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자리 접근은 하지 말자인가요? 네, 저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성장 가능성 있지만 지금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면 사실 중국 탈피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탈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매출이 나와주면서 좀 다변화하는 모습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무슨 갑자기 이번 분기에 중국 매출 떨어졌다가 갑자기 다음 분기에 막 중국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듯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스알엑스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답변 주신 건데 그럼 화장품주를 놓고 보겠습니다. 3분기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고 원체 수출은 계속해서 호조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 이렇게 꺾이는 거는 네. 픽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좀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 하면은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그러니까 네. AI라던가 자율주행처럼 미래에 어떠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섹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화장품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AI가 발라주는 막 화장품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회사의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네. 이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로지 지금 화장품주들은 실적 모멘텀, 수출 데이터로 가야 되는데 2분기 때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3분기, 4분기는 이제 좀 꺾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많이 빠지는 영향을 줬다. 특히 색조 화장품 쪽 클리오라던가 CNC 많이 인터내셔널은 내려갔어요.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있는 섹터들은 그 좀 눌려도 앞으로 더 잘 될 건데 이걸로 가는데 예를 들면 조선처럼요. 뭐 조선도 그럴 수 있는데 조선보다도 반도체라던가 네.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주들 이런 것들 갈 때 보면은 꺾이더라도 실적이 안 나와도 가잖아요. 바이오 보세요. 바이오도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더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주들은 기대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실적에 베이스한 주가 움직임, 사이클을 타는 네.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확장해서 본다면 미용기기까지 한번 아울러 볼게요. 미용기기 쪽은 실적 나오는 기업이 많은데 네. 역시나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것도 많이 아까랑 같은 개념이에요.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네. 혼자 잘 갔어요. 네, 잘 갔는데 결국에는 이 클래시스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네. 마진율이에요. 영업이익률이 50%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 마진율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클래시스는 많이 올랐고 그 외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지금 좋은 거는 오히려 그런 보톡스라던가 필러라던가 네. 뿌띠와 관련된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쉬었다가 가더라도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봐도 제약바이오랑 엮여 있는 그 보톡스 쪽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화장품과 미용기기는 일단 쉬자라는 관점이시고 탑픽 주실 수 있어요? 화장품? 화장품 중에 하나 꼽자면 저는 네. 한국콜마를 좀 한국콜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지금 화장품주들 중에서 꺾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접근하면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자체가 좀 살아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선미녀라는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크림이라던가 네.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이 그 미국 인디 브랜드 쪽에서 따내서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ODM을 지금 한국콜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ODM 1등은 코스맥스지만 2등인데 이런 선크림 제품들 그리고 선크림이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세 보시면요 조정이 나왔지만 많이 안 꺾였어요. 버티네요. 기간 네, 조정.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3분기가 화장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콜마 지난 금요일의 종가가 67,800원. 어디까지 보세요? 네, 저는 정고점 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8,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62,000원. 좀 짧게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62,000원 바라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이번 주 변수가 원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아서 일단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또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적 모멘텀 있는 기업들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포트 관리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너무 적극적으로 갔다가 네. 이 변동성에 당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변동성 체크하면서 시장 바라보자. 이렇게 전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